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해 온 슬라이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쭉 그 2시간 달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야 아카데미 이제 주제가 우리 금속 그 예술에 관한 기술과 또 그다음 미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속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 청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동은 이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입니다. 이제 구리하고 구리의 합금 중에는 청동, 황동, 백동, 이게 크게 나누면 이제 이렇게 더 많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합금들이 청동, 황동, 백동이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여러분들 그 신석기 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금속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 시대, 그 최초의 시대가 청동기 시대인 거죠. 그래서 황동 같은 건 구리하고 아연이 들어가서 브라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제가 악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브라스 밴드 그렇게 얘기하죠. 황동. 그다음에 이제 니켈, 우리 동전으로 많이 사용되는 니켈 있죠. 이게 백동입니다. 여긴 니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청동을 사용한 청동기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청동으로 만든 도구의 총칙입니다. 모든 청동으로 만드는 도구는 다 청동기라고 하죠. 실제로 청동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데 요 복원 모형, 여기에 그 거울 이 앞면인데, 원래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녹이 슬어서 이렇게 청동 색깔이지만 원래 복원 모형은 이렇게 아주 밝은 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금빛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색깔인데 녹이 덮여서, 청색에 녹이 덮여서 청동이라는 명칭이 붙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타난 청동기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 위쪽에서 보는 최초의 청동기 중에서 평북 신안류 유적에서 출토된 송칼, 나이프죠. 송칼하고 이 단추, 청동 단추가 장식 단추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청동기입니다. 서기 전 13세기, 12세기 정도 되는, 오래됐죠. 그때 출현한 청동이고요. 이거는 북한 지역에서 출토됐는데, 그 남한 지역에서도 여러 해 전에 청동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유적에서 이 관옥 목걸이, 이런 목걸이 장식하고 거기에 중간에 섞여서 이런 청동으로 된 고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수로운 물건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금속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석을 깨뜨려 가지고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리도 뽑아내야 되고, 또 청동을 만들려면 주석도 뽑아내야 되니까, 이 재련하는 기술, 그걸 녹여서 도가니가 있어서 또 틀에다가 부어 넣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과학이 함유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기술적인 거나 이제 뭐 아름답거나 이런 얘기보다 이렇게 원시 신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종교, 신앙, 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게 뭔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초자적인 절대자, 이런 절대자를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동일한 조직, 어떤 문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다, 불교다 이런 종교들은 조직 체계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있다든지 절이 있다든지 또 조직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종교라고 하는 반면 신앙은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존재를 믿는 것까지는 같습니다만 의지하며 따르는 거 이게 신앙이고 조직 체계를 이렇게 갖추었다고 그러면 종교로 봐야 될 겁니다. 이 원시 신앙은 오늘날에도 굿, 무당 뭐 이런 걸 또 뭐 점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우리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애니미즘이라든지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게 있는데 애니미즘은 자연 및 자연현상 속에도 정령 어떤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거고요. 토테미즘은 애니미즘하고 뭐 거의 다를 바가 없지만 이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자기 부족하고 연결해 가지고 동물, 식물들을 숭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은 뭐 곰에서 나왔다든지 곰 토템이 있고 뭐 늑대에서 나왔다든지 늑대 토템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고요. 이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에 비해서 샤머니즘은 신과 인간을 잇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중간 존재. 무당인 거죠. 그 샤먼을 통해서 이 샤먼이 신과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는 거죠. 하늘하고 우리 인간을 연결해 주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 무속신앙, 우리 샤머니즘은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신앙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뭐 산신각도 있고, 뭐 어떤 굿도, 뭐 작두도 타고 이런 여러 가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샤머니즘의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샤먼이 주재하는, 그 무당이 주재하는 시베리아와 이웃 아시아 지역에서 우세한 종교적 현상이다. 요게 이제, 물론 일반적으로 샤머니즘 하면 뭐 동남아시아나 오세아니아나 뭐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게 있어요. 근데 특히 여기 샤머니즘 할 때 이 시베리아 일대에서 우세한 종교적 현상을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부른다. 거기에다 더해서 이 샤머니즘에는 무당이나 이 샤먼이 가지고 있는 엑스터시의 기술이, 엑스터시라는 게 뭐 이렇게 그냥 좀 번역해서 얘기하자면 꼭 이렇게 사람이 어떤 거에 빠져가지고 밖에서 보면 꼭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황홀감에 빠졌다든지 너무 아주 미친 듯이 기뻐한다든지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의 모라, 또 희열, 무아지경, 의식이 또 혼탁해진다든지 정신이 혼미해지고 취한 상태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엑스터시의 기술을 무당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뭐 이렇게 구토 그럴 때 보면 꼭 저 사람이 어디 혼이 빠진 것 같다, 뭐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게 이 엑스터시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베리아 일대에 우세한 종교다 이렇게 종교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시베리아 지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냐? 우리가 뭐 시베리아 하면 아유 그 추운 거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랄 산맥하고 여기 태평양 이쪽에 이제 캄차카 반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북미 대륙하고 연결이 되죠. 알라스카가 있고요. 이 우랄 산맥에서 동쪽에 있는 태평양 사이에 있는 북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광대한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는 샤머니즘하고 관련된 시베리아의 여러 소수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카길족, 에스키모족, 축치족, 이벤족, 야쿠트족, 에벤키족, 뭐 브리아트족, 뭐 셀쿱족, 알타이족, 뭐 이런 많은 물론 뭐 여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야쿠트족이 이쪽에도 살고 에벤키족이 이쪽에도 살고 뭐 여기저기 살고는 있습니다만 주된 분포 지역이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베리아 샤머니즘하고 한국의 무속신앙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말 우리 무속신앙이 시베리아 샤머니즘하고 상당히 유사한가? 자, 보면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경우 천계, 하계, 하늘과 땅에 신이 있습니다. 여기 악령이 지하에 있고 또 하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제의가 있는데 어떤 뭐 제사 같은 거 지내고 뭐 의례를 지내는데 제의가 있는데 보조령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뭐 국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무슨 어린이 영이 뭐 나와서 뭐 대화하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보조령에 뭘 불러내고 서로 이야기하고 북과 춤으로 여행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엑스타시를 통해서 영혼이 이탈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한국의 무속신앙도 보면 신령, 뭐 구시 이런 제योग 같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이 임무 과정, 무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샤먼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강신, 신을 받아가지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신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그 샤먼이 되는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예, 무당에 신이 내려가지고 자기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거나 또는 이제 윗무당한테 배워서 세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엑스타시 기술 우리도 무당이 막 그냥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의 뭐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라고 해서 변형된 의식 상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 엑스타시 기술을 통해서 트랜스 과정에 들어가 완전히 의식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기도 실신체험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볼 때 거의 시베리아 샤머니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이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본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청동시대의 청동의기 그랬는데 꼭 청동기 시대만은 아니고 청동기 시대 후기에서 철기 시대 그에 걸치는 시기의 의기들입니다. 그런데 뭐 이 시기를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시기를 청동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 왜냐하면 철기가 나오지 않은 거를 철기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방패처럼 생긴 청동기가 있고 대쪽 모양처럼 생긴 청동기, 방울처럼 생긴 또 뭐 이런 좀 특수하게 이렇게 견갑형동기라고 그러는 청동기 이런 청동기들이 가지고 한번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청동기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 그 청동기들을 설명하기 전에 중국 심양,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양에 가면 정가화자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요령성 심양인데요. 거기에 이제 6512호묘 이렇게 큰 묘가 있는데 청동장검 대묘라고 해서 박물관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런 청동 칼을 갖다 벽에다 붙여놓고, 이게 제가 1992년도에 찍었고,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에 찍은 사진이네요. 아마 지금도 이 박물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런 점색 톡이라는 톡이도 있고, 흑색 톡이라는 것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청동 거울도 있고, 나팔용 동기라고 그러면 말머리 장식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물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유물들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여기에서 나온 도면들인데 도면이 이제 적고 그래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청동기들하고 톡이 이런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물들을 우리 거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먼저 이게 심양 쪽에서 이제 나온 이게 아래에 있는 요 손칼, 나이프를 담는 주머니에 겉에 매달은 청동 장식이에요. 장식인데 이렇게 휘어 있죠. 약간 휘어 있는데 이런 형태의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론 형태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기 구멍이 여기 달려 있는데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노는 고리라고 그래서 그 새끼를 꼬 넣던 이렇게 동그란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제 이 좌측에 있는 이 방패용도가 제일 오래된 건데 아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 같기도 하고 이런 청동기들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주머니 장식, 정가화자 유적의 이런 주머니 장식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용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주머니 장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청동 의례를 지낼 때 쓰는 기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워낙 유명한 청동인데요. 대전에서 출토됐다고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발굴하지 않은 건 앞에 전을 붙입니다. 이 전. 어디서 나왔다고 전하더라. 그런 전을 붙이는데 대전에서 나왔다고 전하는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이 농경문 청동기를 보면 여기 나뭇가지 위에 이 Y자형으로 갈려진 나뭇가지 위에 매 아니면 독수리 같은 새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베리아 일대에 보면은 이 소떼 같은 그런 새들을 올려놓고 그런 게 많습니다. 예, 브리아트 족에서는 여기 백조, 까마귀, 독수리, 또 매, 이런 신성한 동물에 속하는 정령은 이런 새 형태로 나타난다. 또 아까 그 시베리아에 있는 족 중에서 야쿠트 족에서는 매에는 수호령이 살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숭배가 특히 발달되어 있다. 또 독수리, 태양의 새를 직접적으로 신이나 그의 대리자로 연관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런 큰 게 신목이라고 하죠. 신간에다가 이렇게 새 매달고 그런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일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습속입니다. 하여튼 이 새에 관한 거는 이 독수리가 최초 샤먼의 창조였다. 이건
이제 시베리아 샤머니즘에 대해서 글을 쓴 분, 엘리아데라가 아주 유명한 그 학자분 글 속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이게 세계 빛의 창조자라는 이름도 갖고 세계 목에 가지에 앉아있는 새 신령들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하여튼, 이런, 또, 성스러운 나무, 성목이나 또 세계수, 또, 우주목, 이렇게 부르는 성스러운 나무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특히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자작나무 관계가 많습니다. 또 야쿠트 쪽 사회에서는 독수리가 대장장이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대장장이와 샤먼은 동일한 기원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청동기를 제작한 분들도 대장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샤먼하고 관계가 깊을 수가 있다. 또, 우리 신라의 탈해왕이 야장이 대장장이였거든요. 숫돌 상공유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이건 우리 소떼, 가끔 시골에 내려가면 아직도 이게 소떼 보입니다. 남원, 고창, 이렇게 이제 새,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고. 일본에 우리하고 이 비슷한 시대의 야요이 시대라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이 시대 유적들을 발굴하면 이런 나무 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거의 이런 거겠죠. 그 시베리아 샤만의 그 새 표현들이 되게 이제 여기 그 시베리아 샤머니즘에 관한 책에서 제가 이렇게 뽑은 그림들 몇 가지인데요. 이렇게 새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이렇게 한자로 을자형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걸로 표현했는데, 투구스 샤먼 장화는 장화에다 이렇게 새 발까지 그려놓았어요. 새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 하늘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새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거고, 이건 최근에 전라북도 김제 대동리에서 이건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여기 청동 장식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발굴한 분들도 이거를 추정하기를 이거는 이제 이게 옛날 그 샤먼 같은 사람들이 이게 옷에 부착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꼭 새 모양처럼 이런 새 모양처럼 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 관련 목조들, 여기에는 아주 새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아까 본 이제 새가 나왔던 그 청동기, 방패형 청동기 뒷면입니다. 뒷면을 보면은 한쪽에는 농사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남성이 이게 하의를 벗고 있습니다. 이게 따비라는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 밑에는 괭이를 들고 밭을 역시 가려고 괭이를 듭니다. 이쪽 그 반대편 쪽에는 어떤 여성분 같아요. 여기는 이제 머리도 짧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항아리에다 물 담는 듯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춘경, 봄에 농사 짓고 추수, 가을에 곡식을 담는 그런 걸 표현한 것이 아니냐. 고대에 있어서 농사의 중요성, 그리고 하늘의 힘을 빌려서 풍요를 키워는 그럴 때 사용한 재래 용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모습인데요. 좀 더 확대된 모습인데, 이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집트에도 그 춘경 모습을 이렇게 씨 뿌리고 농사 짓는 모습을 그 벽화에 그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옛날에는 농사 먹고 사는 게 얼만큼 중요하겠습니까? 농사를 지면서 이런 이제 비도 와야 되겠고 이런 거를 기원할 때 사용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항아리 수학. 또 이집트 벽화에 실제로 뭐 입은 모습이나 비슷하게 항아리에다 뭘 담고 있죠. 여기 또 이제 밑에 농경하고 추수해서 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죠? 농사에 대한 날씨에 대한 어떤 또 풍요에 대한 이런 이제 기원 또 희구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동기를 매달고 사용했던 사람은 누구였겠느냐? 그런 제의를 주재할 만한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인 거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자에 처음 이게 문자 쓰여질 때 보면은 이 바전자에 이 따비 같은 거, 쟁기 같은 거를 가는 이게 산의 남자가 됐어요. 역시 남자가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조선 중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때 유희춘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이제 호가 미암인데 자기 그 책을 냈어요. 미암 선생집이라는 책에 입춘 나경이라고 해서 입춘에 옷을 먹고 경작하는 데 대한 논의에 대한 걸 썼는데 이때 이 토관, 지방 토착 관직 관아 앞에서 사람 모이게 해가지고 길 위에 나무소를 몰아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고 심고 거두는 형태에 따라서 해를 점치고 곡식의 풍년을 기원한다. 이때 밭을 가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옷을 벗게 하여 차가운 기운을 몸에 닿게 한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하고 그대로 들어맞는 내용이죠. 이 밭을 가는 사람이 이 옷을 벗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물론 이거는 서기전 뭐 4세기 때 청동기고 이거는 16세기 때니까 2000년 차이가 나지만 이런 습속이 당시에 함경도 지방에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제주에 가면 입춘 때 이런 모구를 볼 수가 있어요. 관아 앞에, 관덕정 앞에서 나가는데 무당들이 북을 치면서 따라갑니다. 네. 1885년도까지 거문도에서 이런 따비, 그 그림에 나왔던 따비 실제로 사용했고, 요 괭이는 광주 신창동 유적 서기전 1세기 후반인데 이런 실제로 이런 괭이가 나왔습니다. 나무 괭이지만 이때도 물론 청동기 시대지만 나무 괭이를 사용하고 다음에 이제 대쪽 모양처럼 생긴 청동기인데요. 이건 지금 요 네 유적에서만 나왔어요. 대전 괴종동, 예산 동서리, 아산 남성리, 군산 선제리 요 네 군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다 중서부 지역이세요. 충청남도죠. 대전, 아산, 예산. 그 다음에 전라북도, 군산. 저쪽 이렇게 중국 대륙에서 이 청동기 문화, 아까 신안 같은데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에 이렇게 건너오기 쉬운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점이 항상 한 벌입니다. 세 점이 꼭 같이 나와요. 이 괴종동 유적을 보면 이제 여기 아까 세 점이 한 벌인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보니까 기술적으로 차이가 나요. 나머지 두 점보다 좀 오래된 거. 근데 기술적으로 차이가 나서 조금 오래된 거하고 오래되지 않은 거하고 두 점하고 같이 세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좀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가 발굴했을 때 세 점이 나온 그 유물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이제 그 무덤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유물의 연대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 앞시대 거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피장자가 돌아간 분이. 그 여기 보면은 한 점은 이렇게 격자문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기
돌점선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렇게 튀어나온 문양처럼 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왜 더 앞선 거냐, 후대의 것이냐, 여기 보면은 고리가 뒷면을 보면 고리가 부착이, 고리 형태도 다르고 부착이 달라요. 이거는 이쪽에 달렸고 약간 납작한 이런 고리가 달렸고요. 여기는 가느다란 핀처럼 된 고리가 달렸어요. 기술적으로 차이가 나고, 고리 부착 위치가 차이가 나고, 제작 방식의 차이가 나고, 문양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요 한 점은 이 피장자의 윗대로부터 받은 이제 전세품이다. 우리 전세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리 유적에서 나온 건파용동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이 유적은 1977년도에 발굴하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 당시 제가 여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벌써 뭐 상당히 40년이 넘은 그런 유적인데요. 이때 굉장히 여기도 청동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동곰이 8, 9자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런 목걸이 나왔죠. 이런 청동기 거울 나왔죠. 이런 거 나왔는데, 여기에서 칼, 거울, 옥이 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칼, 거울, 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나왔다는 게.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청동기에 보니까 이게 사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에. 네. 3점 중에 딱 한 점에 돼 있습니다. 다 그려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슴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셔도 똑같죠. 이 사슴은 이제 프랑스의 삼형제 동굴에서도 원래 이제 이게 후기 구석기 때부터 사슴을 든 주술사들이 사슴을 이렇게 가죽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슴하고 이게 매직하고는 아주 이렇게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사람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남성리에서 이제 동서리 유적이라는 데서도 이게 이렇게 건파용동기가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동검들하고, 이제, 파헤쳐진 거에서 이렇게, 나중에 조사했기 때문에 이제 다 찾지를 못했지만, 이런 이제 거울들도 5점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대쪽 모양 청동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또 하나의 손이 그려져 있어요, 손이. 아까 사슴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손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시베리아 야고트 샤만의 이제 장식을 보면 이렇게 손들이 나와요. 새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이제 물론 여기 지금 시베리아 샤만들 얘기하면 다 이게 근대 거 얘기예요. 지금 남아있는 샤만들이. 여기 시료 정화의 의미. 그리고 이건 왜 손가락이 6개냐? 물론 5개도 있고 6개도 있지만 6개냐? 요 6손, 6개 손가락이 달린 거는 일반인과 구분하기 위한 거다. 이건 좀, 샤만은 좀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 지역, 여기 이제 초원지대를 통해서 서로 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 이란 지역에서도 보면은, 이런 청동기에 표현된 손 표현은 여성적인 신성을 의미한다. 신적인 신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사진은 1905년도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샤먼과 그 샤먼 손표입니다. 이 알래스카는 아까 우리가 그 시베리아 그 태평양까지 산다고 하는데 바로 건너면 알래스카죠. 여기 지금 사진이 껌껌해서 잘 안 보이죠? 여기 어린애가 있어요. 이제 아픈 어린이를 치료하려고
이 샤먼이. 이렇게. 샤먼의 직업적 책무는 생존 요구를 요청하기 위해서 고대 기도 형태를 제안한다. 이게 막 하늘에 대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 옛날식의 약손인 거죠. 약손. 치료하기 위해. 그런데 이런 샤먼에 관한 거는 현대 샤먼의 손장식에서도 북미 인디언들 손장식에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손바닥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게 나선형은 이 나선형은 여기 전부 태양을 의미해요. 태양. 동심원이나 나선은 이게 태양을 의미하는데 이제 여기 북미 인디언이 힐링 핸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치료 목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거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아까 동서리에서 나온 손도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겠느냐. 또 이건 경주에서 출토됐다고 그러는 경가평 동이라고. 뭐 이름은 좋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어깨 갑옷, 어깨에 이렇게 되는 갑옷처럼 생겼다고 해서 경가평 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건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일본 도쿄박물관에 있어요. 그때 일제강점기 때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도 사슴 같은 게 그려져 있고 뭐 표범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사슴에는 이렇게 화살이 맞은 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화살. 그게 수렵과 관련된 제2에 사용된 것이 아니겠느냐. 서기전 5사세기 건데요. 여기 스키타의 방패 장식을 보면 이렇게 표본 같은 거 사나운 동물을 그렸어요. 비슷한 표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맹함 이게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것도 아까 정가화자 유적이라는 데서는 원래 공구 주머니에 이런 도끼라든지 끌이라든지 이런 걸 넣는 주머니 청동 장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2에 지내는 걸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문양들도 이제 뒤에서 보면 거울이라든지 이런 거고 전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슴 사냥에 관한 것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스키타이, 특히 초원지대 일대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창인지 화살인지 이렇게 사슴을 잡는 여긴 개인지 무슨 다른 동물이 있지만 이런 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그 스키타이 금제 말머리 장식에서도 보면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이지만 여기 활로 사슴을 잡는 헌팅하는 장면입니다. 또 일본 동탁 이제 큰 방울이 있는데 종방울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활로 사슴을 잡는 이런 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기원 후 10세기 되는데도 초원지대 한가리 쪽에서는 이렇게 활로 다 사슴을 잡는 사슴을 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레엘소혼이라는 거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여기 이제 유목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게르만족하고 싸우다 잡혀서 포로로 돼가지고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한번 자기 나팔을 한번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선 그걸로 정복자를 이렇게 머리를 쳤다 하는 그런 설화에서 나온 건데요. 하여간 여기 이 뿔나팔에 그려져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슴뿔은 투구수 샤먼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사슴뿔을 직접 매달고 있다든지 중국에서도 이게 샤먼 관련 거에는 사슴뿔이 나옵니다. 또 몽골 축제에 사슴춤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유문 청동기인데요. 이 청동기는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처음 맨 첫 장면에 이걸 넣었지만 이 청동기는 제가 1913년도에 지금 모시고 있었던 우리 관장님 계셨어요. 박물관장님 황수영 관장님이라고 불교미술 쪽에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하루는 저한테 내가
시골에 내려갔다가 익산 쪽에 내려갔다가 내가 이 골통상에서 이제 아마 불상 같은 거 이렇게 보러 가셨다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헐값에 사왔으니까 이걸 박물관에 그냥 유물로 넣으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이거 제가 젊었을 때지만 이거 참 중요한 유물이겠다. 그래서 이제 뭐 곧바로 진열은 못했지만 쭉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걸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청동기다. 그래갖고 제가 윤무병 박사라는 이분 옛날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 회각기념 논청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양 내지는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북방문화하고 샤머니즘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표면이고 이것이 뒷면입니다. 뒷면에 요 한가운데는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매달고 있는 거죠. 매달고 있는데 이게 시베리아 민속가 19세기 거지만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여기 우주목이 있고 밑에는 하계, 지상동물들이에요. 뭐 사슴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뭐 무슨 뭐 물고기도 있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우주목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태양, 한쪽에는 달. 이 태양하고 달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는 그 샤먼이 사용하는 북을 보면 북에 그려져 있는 게 거의 다 그렇게. 그래서 한쪽은 태양, 한쪽은 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을 보면 새들이 막 태양을 이렇게 매달고 나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 문양이 이거하고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물들을 뒤졌더니 경북 영천 어원동에서 나온 단추 장식에도 이런 문양이 있고 여기 빗살처럼 이렇게 일광처럼 이렇게 나갔습니다. 요거보다는 시대가 떨어지지만 이렇게 장식단추에 나오고 거울도 보니까 이렇게 십자로 구분을 하고 여기 또 일광문이 나오고 또 수레 굴대 평양에서 나온 수레 굴대도 보니까 여기 십자로 구획을 하고 여기 문양이 이게 일광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십자 일광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방울에도 나오고 거의 좀 독특한 유물에 나옵니다. 근데 이 시베리아 19세기 민속품 백화수피로 자작나무라고 그러죠, 우리. 자작나무 껍질로 만드는 그릇 뚜껑에도 이게 문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함부르크 박물관에 있어요. 독일 함부르크 박물관. 그래, 그 뒤에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나톨리아라고 지금 터키 고원지대였지만, 그쪽에 동제 아주 오래됐습니다. 서기 전 3,000년기 말이니까 엄청 오래됐죠. 5,000년 전이죠. 여기에 제가 태양 상징 의기라고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도록을 내면서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영국 아일랜드 황금단추, 그리스, 뭐 중국 한대, 토기 뚜껑, 시베리아 에벤키족, 또 중국 신석시대, 또 내몽골 지역, 중국 은대, 태양문 동교. 이것도 다 이분들이 보고서에 쓴 겁니다. 태양숭배 부호다. 태양문 동경이다. 이렇게 쓴 거. 그래서 이것이 태양을 상징하거나 또 이 십자문은 우주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데 가면 뭐 사마라, 하수나, 뭐 하실라, 사마라, 에리두, 우바이드 이런 이게 이제 그 고대 국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문화들이 쭉 있는데 거의 이것들 보면 십자구획이에요. 십자구획이고 방향도 이렇게 돕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십자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그래서 이런 거는 우주의 중심, 만다라를 표현한 것으로
십자하고 요 만자 있죠? 그 불교에서요. 요것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원이 거기 있다 보고 이런 만자가 춘향을 나타낸다. 봄의 햇빛을 나타내고 생명력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대 상징성 기호가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미쳤다. 그러면 그 미치는 과정이 초원지대의 유목문화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거니까 샤머니즘이 굉장히 관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파령 동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 나파령 동기는 정강화자 유적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동서리 유적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말머리 장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말머리. 근데 저는 이게 막으로는 쓰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들이 나오는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마구가 나오질 않았어요. 마구가 나오려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말재갈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입을 물려야 됩니다. 말의 입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치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보통 나무 같은 걸로 이게 재갈을 물리면 금방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건 단단한 거, 청동으로 오면 아주 굵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 못한 거예요. 말 재갈이 안 나와요. 말 재갈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서기전 1세기 후반. 그래서 기원 전원식에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타지역 문화가 유입되면서 기능이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왜 그럼 의기로 보느냐. 이런, 제가 돌점선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튀어나온 점선문들이 꼭 이런 의기류들에만 보이는 거예요. 다 이게 확대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기로 사용이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원계형 동지. 요거는, 꼭 확실한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 뭐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왔는데. 괴정동, 동서리, 합성 여기. 이 유적에서 나왔는데, 이 앞에 의기들하고 되게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복원을 해가지고 이 청동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쳐봤더니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 울리고. 그래서 이게 꽹과리 같은 역할을 한. 왜냐하면 이런 샤머니즘 저기에서는 이게 아까 트랜스 뭐 그런 거 과정을 거치려면 이렇게 막 소리 내고 소리하고 빛도 내고 뭐 해가지고 이게 조금 좀 어지럽다고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그런 엑스타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막 그런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고리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다 끈을 매고 이렇게 꽹과리처럼 친 것이 아닐까. 이런 건 오늘날에도 무당한테는 필수 무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방울. 종방울에는 이제 방울이 이렇게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이 있고 이렇게 동그란 알맹이가 들어있어서 소리 나는 게 있고 하나는 종처럼 이렇게 속에 혀가 달려서 흔들리면서 소리 내는 게 있죠. 이 후자 거 이게 종방울인데 흔히 동탁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렇게 이런 혀가 달려 있어요. 혀가 달려 있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건 이제 뭐 오래된 방울 중에 고인돌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런데 이건 이제 보통 퉁구스 샤먼 뭐도 그렇고 샤먼들 북 내부 속에는 이렇게 방울들이 많이 달렸어요. 또 이렇게 옷에도 달리고 무복에는 이 방울이 많이 달려 있어요. 또 이거를 이제 의기로 사용됐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큰 종방울이 되면서 이게 의기로 돼요. 여기에다가 사슴 잡는 장면도 있지만 절구로 농사 짓는 장면도 있고 그런 그림들이 잔뜩 그려진 그런 큰 동탁. 거의 큰 동탁은 제 키에 가깝게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동탁이 건너갔는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동탁이 쇠퇴하면서 원래 적었지만 나중에는 수레 같은 데 장식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중국에서 편정으로 출발했어요. 편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거보다 작은 것까지 있어서 이게 때리면 소리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이렇게 음계에 맞춰서 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E형 동령 방울들인데요. 이제 이상하게 생겼어요. 방울들이 뭐 요런 팔주령이라고 그러는 방울, 요 아령처럼 생긴 방울, 그 다음에 뭐 조합식 쌍두령이라고 그러는 요런 방울, 또 요건 단두령이라고 하는 요 방울, 이런 건데 여기 문양도 이렇게 태양문들을 배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걸 가지고 있었던 피장자가 살아있을 때 소리로 하늘과 소통을 했다. 막 흐르면서 샤머니즘의 요소를 가진 물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죠.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방울도 꼭대기 가서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철기 시대가 되면서 여기가 이게 거의 형식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이유는 청동기 문화가 쇠퇴하면서 샤머니즘도 쇠퇴하고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일본에서는 다시 그런 이제 의례 용구가 확 더 발전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게 다 태양문, 십자일광문이거나 태양문이고 또 이렇게 아까 간두령 요런 거죠. 요런 방울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결국은 여기 십자로 놓아놓고 십자일광문. 이 양반들이 이거를 만들 때부터 이런 문양을 의식하고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땐 이게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초원지대의 방울들 뭐 다는 얘기 못했지만 이렇게 이 방울들이 초원지대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사슴하고 방울, 뭐 장대투옥 매달려서 방울들 나오고 또 이렇게 칼에도 방울 같은 게 달리고. 네. 그 다음에 거울입니다. 거울은 이게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이 아니에요. 이거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기능. 그러니까 여기 매달고 샤만이 매달고 태양의 빛을 여기서 반사해서 사람들한테 비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신호고 하늘하고 내가 통한 사람이다. 내가 중개자 아닙니까? 샤만이.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서 이렇게 되쏘는 거고요. 이 거울이 이게 우리 청동기 문화가 쇠퇴하면서요. 기원전 1세기 후반이 되면은 완전히 뭐 쇠퇴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그럼 왜 그렇게 쇠퇴하느냐? 중국에서 한경을 그때 만들어냈는데 한나라 때 거울. 중국 거울을 그냥 수입을 하게 되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중국 거울은 꼭지가 하나만 달렸는데 근데 이 거울은 이 뒷면이 이제 문양이 있는데 이 뒷면 문양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청동기 기술이 이건 지금 오늘날 재현을 못해요. 얼만큼 그 고운 문양을 새겨넣는지 그 당시에 기하 또 이게 작도술, 제도술 이게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가장 뛰어난 기술 가진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단유 정문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 속에도 여기 십자일광문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처음에는 아까 정가화자 유적 같이 중국에 있는 유적들에서 이렇게 Z자 번개 문양 같은 이런 문양을 가진 게 우리나라로 건너옵니다. 충청도 이런 데를 건너오다가 평양, 충청도를 건너오다가 점점 이상하게 별 모양처럼 바뀌어요. 문양이. 이렇게 뭐 별 모양처럼 좀 바뀌다가 이게 별인지 태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아까 뭐 대쪽 모양 청동이고 이런 거 나오던 괴정동이나 동서리 시기가 되면
완전히 태양 문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곱고. 근데 이런 좁은 경이나 거친 문양 거울에서 고운 문양 거울로 이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중간 단계를 거의 거치지 않고. 무슨 새로운 문화가 파급되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갑자기 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 팔출형도 여기 방울이 8개 달렸고, 이 거울에도 여기 동심원문이 여기 8개가 들었고, 8개. 이 단체에도 보면 요 빈 모양 표시한 게 8개예요. 그 8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8은 고대 일본,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래 남았어요. 우리 전통 문화 내용들이.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8을 야라고 부릅니다. 야. 그 야가 붙은 거, 야에 하타에 이렇게 하면 팔중이라고 한자로 쓰면서 수많은 이런 뜻이 많다. 야쿠모. 그러면 구름이 많은 걸 야를 붙여서 구모가 구름인데 야쿠모 하면 많은 구름. 그래서 이런 80만 이런 신이다 그러면 많은 신들, 무신들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80만 신인데 이건 많다는 뜻이 돼요. 야가. 그래서 여기에 태양빛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수도 없이 많은 거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그냥 8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념은 고대 우리나라에서 건너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도 무당들한테는 이런 거울들은 아주 필수 무구입니다. 여기 한두 개 매달고 있는 게 아니라 악령들을 막기도 하고 또 일본 서기에 보면요. 일본 서기 기사에 보면 이제 아마테라스라고 이제 그 일본 그 천황 그쪽 얘기 계보로 나온 얘기가 있는데 거기 굴 속에 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깜해지는데 이 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테라스 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거울도 만들고 바깥에서 소리 내고 해서 이렇게 신이 굴 밖에 내다보는 걸 끄집어내서 다시 세상이 밝아졌다. 이게 이제 결국 태양하고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가화저역에서도 여기 그런 목걸이에 그 달, 이런 게, 반달 모양이 생긴 옥이 있었죠. 여기 지금 함부르크 여기에 인종학박물관을 보면 태움, 여기 반달 모양을 달로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고곡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오다가 점차 이렇게 구부러진 거. 아까 괴정동 동설 이런 거 나오던 식의 이런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달이 이렇게 이지르던 형태로 반달형에서 초승달형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샤먼 북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태양하고 달이 이렇게 양쪽에 항상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달. 태양, 달.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칼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칼입니다. 근데 이 칼을, 그럼 이게 다 무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도 무기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무기냐에 대한 거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무기로 사용을 하려면 이게 구조가 뒤에 보시겠지만 이 결합식 구조예요. 이렇게 손잡이하고 결합을 시켜서 만들고 그래요. 또 한 무덤에서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무기를 만들려면 한 거푸집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를. 그래야 논아주고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 거푸집에서 같은 거푸집에서 나온 걸 한 점도 못 봤어요. 저는. 여태까지. 동검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이 무기를 보기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무덤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기로 갈수록 더 짧아져요.
이게 무슨 힘을 받겠어요? 이 구조가 이렇게 칼집하고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칼 말고 오르도스식 검이라든지 중국식 동검은 자루하고 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 받기가 좋죠. 이렇게 요거를 연결을 시킬 때는 이렇게 결합을, 나무 칼도 이렇게 뭐 결합해서 묶게 돼 있는데 나무 칼도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실을 감고 오치를 해서 나무에다 이렇게 해서 끼워 넣는 거예요. 큰 막대기를 하나 맞으면 이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무기를 썼겠느냐. 이게 혹시 이런 이제 샤먼들의, 그리고 이 칼집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막 이게 나무에다가 청동 끼고 나무에다 또 청동 끼고 이게 복잡해요. 이제 대장장이가 이제 관계가 돼 있을 것이다. 이 청동 시대 장인은 과학자 겸 최고 권력자. 재정 일치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하고 이런 무기류들, 하여튼 이게 형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 무기류들을 들고 있고 이런 의기류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제 이걸 복원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그때 전주박물관 오픈할 때 복원한 건데 이런 유물들을 갖고 복원해본 샤먼의 모습입니다. 이 샤먼의 복원 모습을 보고 또 거꾸로 요즘 여기 중국 북부 지역에 있는 어디 소박물관에서는 이걸 보고 흉내를 내가지고 이걸 또 복제해서 저지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경옥, 이제 아까 칼하고 거울하고 옥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런 칼하고 거울하고 옥이 나와요. 우리나라 부여 연하리 유적, 괴정동 유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건 빛, 그 다음에 이런 방울은 소리를 내면서 이제 빛과 소리로 다스리는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평, 초포리 이런 데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 시기가 초포리 요 시기가 3세기 후반에서 2세기 전반 서기전입니다. 물론 고무렵의 건데 고무렵까지는 이렇게 같이 의기류들하고 같이 공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초선 강림 신화가 있어요. 일본에. 거기 세 가지 신의 기물, 아주 신성한 기물, 이 칼거울 옥이에요. 이게 이제 그럼 아까 중국 심양 정거화대 유적 같은 데서 대전 괴정동 토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토기를 못 집어넣지만 일본도 이런 거에 변형된 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를 쉽게 물건을 보고 유추할 수가 있고요. 일본에서는 검경옥, 경옥검 이렇게 되지만 이게 나오면은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이게 박물관, 사가 현립박물관 특별전 도록에 나왔는데 이 거울은 물론 중국 거울입니다만 이것만 나오면 벌써 이건 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단한, 지금 천황가의 기물도 검경옥이지만 이렇게 유물이 나오면 요시다케 닭깎이에서 고곡하고 거울하고 이게 나오니까 이게 여기 지금 글씨가 적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보물 이라고 하는 걸 여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울 고곡 칼은 고대 일본 천황에서 3종의 신기인데 아까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 후기 유적에서
뭐 칼들 많이 나오고 그런 유적에서 거의 나오고 있어요. 거의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주민이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갔다. 천황의 계보는 우리나라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신문에 난 기사를 썼습니다. 칼거울로 아키히도 퇴위식이 3종 신기. 여기 뭐 이렇게 뭐 신사에서 보물로 쌓아들고 있고 여기 3종의 신기고 마물상이라고 하는 칼럼에 나오기도. 이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도토리현 이나요시 스미다 유적이라는 데서 이제 항아리 뭐 옛날에 나온 건데 이제 그 물건을 보러 갔어요. 실제로 보질 못했기 때문에. 거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림이 어떤 스토리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글도 한번 썼지만 태양이 있고 태양 그림이 있고 그 밑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막루를 내지는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창고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동탁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게 있고 사슴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태양은 뭐 우리 이 십자일광문에서 보듯이 이게 십자 동시문문이 태양을 뭐 일본 학자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이건 태양이 틀림없다. 그다음에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우리 아까 농경문 청동리에서 본 이 사람들은 머리에 깃 같은 거 꼽은 거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상 창고, 이건 뭐 우리나라 이금동에서 나온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창고가 있고 동탁을 매달고 사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태양족이 일본 열도로 이주해서 태양에 뜨는 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거기 이제 신전도 짓고 또 창고도 짓고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위해서 동탁도 매달고 그다음에 샤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슴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면 이게 우리 쪽에서 이게 퇴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일본으로 건너가면 이렇게 커져요. 이게 칼 못 쓰죠. 이 밑에 칼 꼭지 그 경부라고 하는 이쪽이 아주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건 뭐 칼집 다루고 끼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냥 넣기도 하고 이런 동모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데 여기는 밑이 막혔어요. 자루도 못 끼게 해요. 그냥 의기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원삼국 시대 쪽일 건데요. 지금 이제 청동 시대 때 후기부터 철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는데 그럼 원삼국 시대 때는 이런 샤머니즘하고 관련된 청동기가 없겠느냐. 이 경남 고성 동해동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번 팠어요. 그동안 한 7, 8차례 발굴을 했는데 처음엔 뭐 폐총 조금 팠다가 뭐 여기 조금 팠다가 또 여기 팠다가 여기 팠다가 그랬는데 파면서 자꾸 이제 조금씩 뭐가 나오는데 여하튼 구릉지대 이제 폐총 주거지 환호라는 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둘레 또랑을 얘기를 합니다. 뭐 외부 침략도 그렇고 뭐 동물들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구덩이인데 요 위에 제일 정상부 있는 쪽에 그 수혈이라는 건 이렇게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웅덩이에서 이런 그 청동기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연대는 대개 2세기에서 2세기 후반 뭐 그 정도 가는 유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서 나왔지만 요 밑에 환호가 있고요. 여기선 중국 동전, 왕망대 동전이니까 이제 1세기 때 동전도 나오고 청동 고리도 나오는데 요 위에서 요 조문 총동에 가세요. 이 광장에 있고 의뢰를 행했고 여기는 뭐 주거지는 밑에 있고 그다음에 아마 환호를 다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거지를 감싸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간 여기서 청동기가 이런 게 나왔는데
요 다중 한화가 있고 여기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러는 의례 공간이 있는 거는 경상남도 지역에서 철기시대 때부터 원삼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이 일대, 지금 김해 일대 이쪽에 상당히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고성에서만 나왔냐? 그렇지 않고 전라남도 영광에서 또 이런 게 출세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거울들하고 이런. 이것도 얕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고, 요거는 무덤에서 나왔는데요. 요 거울하고 요게 같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걸 거울을 이게 양쪽을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산자 같은 표시가 되어 있죠. 한자로 산자같이 쓴 표시가. 저는 이거를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본 우주목, 세계수 이렇게 하는 그 나무 산자 표시인데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 밑에 새가 2마리 있어요. 새가 2마리. 쌍조. 그 이제 수화 쌍조, 나무 밑에 새가 2마리는 이런 청동인데 저는 이거는 어떤 제례를 지낼 때 샤만이 사용하던 청동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먼저 그 산자 표시인데요. 아까 봤던 시베리아 민속화 그림에도 이 위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거 산자로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나온 것도 이게 이 새가 요건 이제 왕자의 모자에 쓰여져 있던 장식인데 그런 것도 이런 하나하나 잘라보면 여기 산자입니다. 새가 올라가고 있고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새를 양쪽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새가 막 이렇게 양쪽으로 갑니다. 여기 또 아래에 큰 새 머리인데서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새가 나와가지고 자꾸 새가 늘어납니다. 이게 부화하는 새, 자꾸 새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가 보통 화생이라고 그러죠. 옛날 불교 쪽에서도 연화 화생을 해갖고 이렇게 자꾸 나가는. 이 청동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태양이 그려져 있고, 산자형 수목이 있고, 이 샤만 모자에도 이게 산자형 장식이 달렸어요. 이게 나중에 금관하고도 연결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화하는 새, 산, 이게 수화, 나무 밑에서 동물들을 아래에 배치하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나오는데. 자, 이게 지금, 중국 소옥석구 유적이라고 서기 전 10세기 굉장히 오래된 유물인데 여기 태양문이 보면 새들이 쫙 일렬로 돌아가고 있어요. 태양하고 새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김제 대동리에서 봤다는 거를 그래서 전 새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아프가니스탄 이게 규현전원식의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금관인데 이 금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시됐어요. 전번에 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요게 나무고 여기 새가 있어요. 새. 자세히 보면 여기 새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결국 수화쌍조. 나무 밑에 새 2마리를 배치합니다. 이게 이제 초원지대를 두고 계속 배치가 돼요. 헝가리 쪽에서. 헝가리 공주, 아바르 공주의 관식, 이 아바르라고 하는 쪽이 이 헝가리 침입을 하는데 이제 서쪽에서 헝가리로 들어가요. 헝가리가 이제, 북해, 그러니까 흑해 저쪽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훈족이 이제 헝가리 쪽으로 가는데 이제 아바르족이 그냥 가서 막 공격하고 칩니다. 이제 상당한 부족인데 이 공주의 머리 이렇게 모자죠. 관식에 이 장식이 3개가 나왔는데 이런 문양이에요.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새를 마주보고 있는 수화쌍조 성새. 이게 생명의 나무. 이 소위 말해서
이 나무 밑에다가 이 동물을 배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메소포타미아 갔을 땐 뭐, 서기 전 2600년. 엄청나게 오래됐죠. 근데 이 연속성이 얼마나 기냐. 사산조 페르시아 600년이면 이게 3000년이 넘었잖아요. 3000년이 넘었는데 그 구도가 거의 같지 않습니다.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 동물뿐이 아니에요. 여기 그 세계수 양쪽에는 여기 뭐 사람이나 뭐 신 같은 것도 배치를 하고, 또 여기 내몽골에서 나온 거는 이런 동물들 배치를 하고, 원숭이를 배치하고, 또 일본 호르지, 당나라 때 호르지에서 나온 것들 보면 말탄 인물들 또 배치를 하고, 우리나라 경주박물관에 가면 통신라 시대 성물이 있는데 나무 밑에 새들이. 이 수화상점은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이게 생명의 나무 아래에 동물 배치 도상을 대칭으로 배치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다. 이게 좀 어떤 신앙적인 것들은 굉장히 오래 납니다. 특히 이제 자작나무 같은 거는 알타이 샤만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자작나무예요. 그 백화나무죠. 백화. 이 껍질로 만드는 게 이제 신라에서도 나오는데, 천마도. 천마도 말고도 백화수피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백화나무가 본래 위도 40도 이상에서만 자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독일 뭐 이런 데 가면 자작나무, 러시아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는 자작나무가 많을 수밖에 없고, 밤에 이렇게 이 자작나무 숲에 가보면 허연 나무들이 서 있는 게 꼭 귀신나무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이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세계목 상징하는 데도 쓰이고 굉장히 그 샤머니즘하고 가깝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라금관 금동관을 보시겠는데,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한상 교수가 이제 금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금관에 뭐 미감이라든지 뭐 변천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고, 여기에서 보이는 샤머니즘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옆에 게 서봉천 금관이. 에벤키족 상징물이에요. 제가 요건 저기서 땄는데. 사슴, 뿔, 여기 속에 모자, 앞에 산자 표시에 수목. 이게 사슴뿔,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무, 사슴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십자로 머리에 이렇게 쓰는 태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천마천 건가요? 사슴뿔, 나무.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럼 삼국시대 관을 볼 텐데요. 고구려, 청암리, 토성, 백주, 백제, 이건 아주 반남에서, 온관에서 나온 거지만, 이렇게 백제, 가야, 이거 목천동 거죠. 그 다음에 신라 보는데, 신라만 유독 이렇게 이런 형태의 게 많아요. 신라만. 물론 가야 쪽 거에도 있는데, 가야 쪽 거 고령이라든지 나중에 신라하고 이렇게 신라의 뭐라 그럴까, 복속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됐을 때 영향으로 받은 거지, 거의 신라 지역에서 나옵니다. 또 이렇게 깃털 달린 것 같은 거는 사실은 고구려 쪽에 좀 몇 점이 보이는데, 요건 특별하게 신라 의성 지역에서만 고개, 의성하고 황남대청 남본에서만 났습니다. 사슴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사슴뿔은 관련이 깊습니다. 샤먼하고 관계가 깊은데, 이렇게 십자형의 이런 테두리에다가 사슴뿔을 달았어요. 노보츠르크스카 금관에도 이게 사슴이, 이거 수화상조문인데, 세계수 옆에 사슴을 배치를 했죠. 퉁구스 샤먼, 네.
경주 시내 고분공원에 대형 고분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미추왕릉, 뭐 황남대청 요 일대에서 거의 뭐 금가 나오고 있죠. 아마 지금 안 판 것 중에서 이 봉황대 고분 이거는 제일 큰 고분인데 이건 발굴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발굴을 하면 뭐 상당한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뭐 파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이 밀집된 지역 고분공원 이 일대가 금관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금관들이 이렇게 뭐 많이 나옵니다. 되게 산자형 아니면 이게 요게 산자가 3개 있거나 4개 있거나 많이 나오죠. 금동관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산자가 있거나 3개짜리가 있거나 뭐 4개짜리가 있거나 뭐 거의 뭐 금제냐 금동제냐 차이만 있지. 근데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다른 장식들이 좀 뭐랄까 호화롭지 않다고 그럴까요? 금관에 비해서 좀 그런 편이죠. 자, 서봉천 금관 요거는 조금 보이네요. 요 속에 요렇게 테두리가 가고 요렇게 테두리가 가서 십자를 돌려가지고 속에 머리가 올라가지 않게끔 한 장치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특이하게 그 꼭대기에 새가 3마리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옆에가 19세기 시베리아 에네트 사원의 모자입니다. 이 모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 그 사람이 쓰고 있던 무복을 전부 이게 조사하고 기증했던 건데요. 이런 이식 같이 이렇게 금관에 매달린 귀걸이 같은 모양. 이제 귀에다 직접 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자에다 이렇게 걸은 건데. 이게 이제 매달려 있고 여기 산자형 장식이 있고요. 십자로 돌렸습니다. 샤먼 모자하고 똑같아요. 이건 19세기 거고 이게 5, 6세기 거라고 그러면은 연대가 너무 차이가 나죠. 이렇게 오래 전통이 있어요. 그럼 신라에서 시베리아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뭐 여기 새가 보이고 뭐 샤먼의 산자형 수목 나타나는 산자형 장식이 보이고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 십자형에다 십자 문인데 원형 십자 일광문 같은 건데 이거 태양 상징기호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다가 태양 상징기호라고 치면 이게 나와요. 나올 정도로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런 금동관 중에서도 이렇게 강릉 초당동에서 이렇게 복원해 놓은 거 보면 십자 돌아가 있고 파리의 신라 보관 이게 파리 김해박물관에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속에 십자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가 태양을 머리에 지고 또 이 아까 그 서복종과 같은 새가 그 위에 달려 있으면 하늘하고 연결이 되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물론 제가 그럼 신라 임금이 샤만이냐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샤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뿐이죠. 그럼 왜 신라 금관이 나올 무렵 보통 신라 금관이 5세기 6세기 때 이렇게 확 나옵니다. 그 시기에 임금 김할지부터 김시성까지 그때부터 나오는데 그럼 왜 그때 나오고 그전에는 그럼 뭐를 썼느냐? 김씨가 세력을 얻기 전에는
이 표출이 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뭐 모여서 이렇게 천으로 된 거나 뭐 이렇게 사슴뿔 같은 걸 사용했을지도 모르지만 김씨가 세력을 얻고 난 뒤에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뮌헨 대학의 베르네르라는 박사가 우리 금관이 아니 그게 아니라 독일 헨체 교수라는 양반이 우리 보관을 샤머니즘하고 결합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얘기 꺼낸 분이 독일 학자예요. 이거를 김재원 박사라고 하시는 우리 초대 관장님이 파리 이 신라 보관을 소개하면서 글을 썼을 때 이분 얘기를 쓰셨어요. 그 속에 뮌헨 대학의 베르네르 박사도 노보체르카스카 관도 역시 샤만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서봉초 금관수식 요거는 이게 늑대 꼬리 발톱 있는 쪽 이런 걸 다 연결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이제 요거는 앞에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얼굴 요 앞을 이렇게 가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발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신라금관 나왔던데 이렇게 재발굴하고 그럴 때 요 앞에 무슨 흔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 이런 게 가죽이나 다른 걸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명의 황남대 정금령청 여기 아까 얘기한 카자흐스탄의 이식 쿠르간이라는 말은 이제 큰 무덤이라는 얘기인데요. 총 6세기 왕자의 무덤인데 여기에 붙인 장식이 이거예요. 장식. 4개, 5개. 여기 도면 그린 거 보니까 조금 잘못 그렸더라고요. 여기 3개짜리를 그렸는데 3개짜리는 없습니다. 4개, 5개. 이것도 새가 끌고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아까 소개했는데 이 김해박물관 금동관에 이제 여기는 여기에 나무가 있고 양쪽에 사슴이 있고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서 얘기한 거죠. 네, 이제 보면은 아바르 샤만 모자도 보면 이 십자에 들어가 있고 거의 지금 샤만들 모자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 풍소불묘 관묘 장식에도 이 십자형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국 관들락이 또 아까 얘기 나온 거지만 결국 요거는 수화 쌍조문이다. 나무 양 옆에 사슴이 있다. 또 아프가니스탄 틸라 테페 것도 수화 쌍조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만고 자치 오르천 샤만 5세 이런 거울들 모자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키족.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그럼 우리 금관이 시베리아로 갔겠느냐? 시베리아 쪽 지금 샤만들 나온 거는 19세기 다 20세기 이런 근대 또 근현대 모자고 그런 건데 신라가 오래됐으니까 신라께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스키타의 황금전이라고 옛날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했을 때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일 때 제가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큐레이터 방에서 책을 뒤져보다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노부빈체보라고 하는 알타이 지역, 여기
바이칼 동쪽입니다. 이쪽인데 이쪽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 이렇게 폐식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길이가 15.9cm니까 뭐 손바닥 나는 크기죠. 거기에 이렇게 관을 쓰고 여기에 손에 사람 얼굴 그린 거 보면 이거 완전 샤만이에요. 샤만을 표시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오래전부터 여기 있던 것이 쭉 지금까지 전통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지역 정도는 충분히 연결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 1991년도 뭐 한 30년 됐나요? 제가 좀 젊었습니다. 요 분들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큐레이터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때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은퇴를 했어요. 퇴직을 하고 봉급에 뭐 절반 이하인가 와요. 받고 다시 직원으로 임시 직원으로 채용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참 친절하게 잘 대우해 줬어요. 뭐 가끔 점심도 대접도 해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옛날 책에서 봤던 중요한 유물 이거 좀 빌려가면 안 되겠느냐 해서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대 허리띠 장식인데요. 그럼 금관만 그러냐? 과대를 보면은 이런 과대 아이누 샤만 허리띠 뭐 샤만 요대 또 이 과판 신라 이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아무리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라 과판에 이렇게 꺾인 것이 이게 양뿔인데요. 양뿔을 묘사한 건데 그런 것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 중국 서진 과판도 3세기 거지만 요 과판은 조금 형식이 달라요. 헝가리 아바르지역 과판하고 당궁구라는 거는 맨 그 과대 요 끝에 이렇게 가죽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느리는 장식인데요. 뭐 기본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헝가리가 여기서 어디입니까? 엄청나게 먼데. 7세기 될 거예요. 기타 이제 허리띠 애들이 쭉 있지만 이게 이 초원지대 일대에는 이렇게 허리띠에다 뭐 매달고 있는 게 거의 중국 산서성 약간 북쪽이죠. 여기는 투르크 석인상. 또 녹석이라고 이제 디어스톤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북몽골 인접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12세기, 8세기 정도 되는. 여기 보면 여기 과대를 표현하고 여기다가 뭐 매달았어요. 뭐 사슴도 표현을 했지만 여기다가 도끼도 매달고 칼집도 매달고 여기 과대 도끼 주로 도끼를 매달았습니다. 여기 목걸이 표현한 것도 있고요. 이게 크게 이게 세 군데를 합니다. 클래식 몽골리안 타입은 이런 겁니다. 나는 붉은 사슴같이 이렇게 사슴이 위로 나는 것 같은 거 표현하고 여기는 말사슴 멧돼지 표현은 그 서쪽 그다음에 사이안 쪽, 동쪽 쪽으로는 이렇게 조금 단순하지만 과대 칼 그리고 귀걸이 실제로 거기 이제 신라 아까 거기 그 과대에 달린 요패가 있어요. 5, 6세기. 이건 스키타이들 지석이에요. 이건 서기 전 5세기입니다. 요새는 BC라는 말을 안 쓰고 BCE라는 말을 씁니다. Before Christian Era 이렇게 해서 이게 1000년 차이 나잖아요. 1000년. 똑같이 생겼어요. 이것도 숫돌이고 이것도 숫돌이에요. 금제장식. 더 오래된 거는 이란 쪽에서 서기 전 1000년경에 유목민들 양 숫돌로.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끝이 돼가지만 이 유라시아 스텝 지역이 여기 지금 한참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여기 크리미아 반도, 크림 반도라고 그러는 크리미아 반도가 여기 있고 여기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여기가 일단 러시아.
여기 흑해, 카스피해, 아랄해, 바라시오, 뭐 이렇게가 이제 바이카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요 위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스텝 지역이. 이 초원지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뭐 말한 이제 세도 나오는 29부는 뭐 여기고, 이 일대가 소위 말하는 스텝 지역이 기마민족들이 막 왔다 갔다 했던데 서로 이쪽에서도 공격하고 뭐 이쪽에서도 오고. 근데 주로 이 바이카로 이 동쪽에서 이쪽으로 공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그걸 다시 이렇게 뭐 지도가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이렇게 된 것 같고 아까 저렇게 보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유라시아 스텝 지역, 서부 스텝 지역이 이게 훨씬 길어요. 이게 알타이 산맥이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동부 스텝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유라시아 스텝 이제 여기는 풀들이 좋아요. 굉장히 양이나 염소 뭐 이런 그 동물도 키우기가 굉장히 좋아서 초원지대 이 사람들이 막 이게 그때 몽골에도 가보니까 풀이 적으니까 먼저 양이 뜯어먹고 지나가면 뒤에 염소가 뜯어먹어요. 양이 다 못 뜯어먹고 이렇게 남긴 거를 염소가 뜯어먹게. 그게 이쪽은 좀 척박한 지대예요. 그래서 이쪽을 공격을 많이 해요. 여기 이제 잘 사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훈족도 그렇고 뭐 다 아바르족도 그렇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이 일대 어디에서 어떤 뭐 이제 물론 뭐 여기에 샤머니즘 뭐 이렇게 쭉 퍼져 있고 또 그다음에 초원지대 통해서 문화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바람에 공격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도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쪽으로도 그런 요소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넘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번에 TV를 보니까 뭐 여기 테마기행이라는 데서 조지아 쪽으로 여행을 갔더라고요. 거기도 그 민족 국가였죠. 각배 사용한다고 포도주 마시는데 다 각배를 놓고 이렇게 마셔요. 이 뭐 스키타의 혈맹의식에 보면 이 각배 같이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 거 보통이거든요. 이게 중국 한나라 때 각배 들은 거 보면 이게 한나라 때 이게 물론 선비족 같아요. 이게 팔에 막 털도 나고 그런 그림인데 각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 각배는 뭐 서기전 뭐 굉장히 오래된 아마 서기전 1000년 뭐 이렇게 되는 오래된 그런 게 신라 혹은 뭐 부산 복천동에서나 5, 6세기 마두각배가 이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이렇게만 해도 좀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겠지만 이렇게 동물 표현하는 것까지는 그냥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굴렁쇠다, 뭐 공기놀이다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다 우리나라 민속 놀이인지 알잖아요. 그리스에 다 있었어요. 굴렁쇠. 로마 지나서 뭐 BC 5세기, 로마 C 6세기 굴렁쇠 소년 1988년 올림픽 때. 이게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 놀이 팽이치기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얼음판에서 치던 팽이. 널뛰기 있어요. 공기놀이 있어요. 그네뛰기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고유 신앙과 종교 샤머니즘은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고대 샤머니즘에 관한 이 조사와 연구가 아직 부진하다. 왜 부진했냐? 그동안 저쪽을 스텝 지역을 조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조사 못했습니다. 아마 감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요소가 나올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가면서. 그래서 고대 문화와 관련성을 가진 각 문화 요소를 집성한 후 분석하고 연구를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걸로 간단하지만 제가 좀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